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바로 중동의 가장 위험한 바다에 한국 해군이 함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외교 문장이었지만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선택을 미룰 수는 있어도 결과는 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질문은 한국에게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이번 이란에서의 충돌은 미국이 먼저 만든 전쟁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미사일도 폭격도 총성도 여기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전쟁이 가장 뜨겁게 끓고 있는 호르무즈의 위험을 동맹에게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충돌 속에서 미국이 에너지 수송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을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로 거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의 본질은 사실상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지만 이 바다가 너희 경제에도 중요하고 너희가 진정한 동맹이라면 이제 그 위험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재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란이 주변국에게 공습과 보복을 반복하며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긴장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지점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세계 석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세계 경제의 목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사용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 역시 이 좁은 바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들어옵니다. 즉, 전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국 경제는 이미 그 해협 위에 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군함과 상선, 드론과 고속정이 뒤엉킨 초고 위험 수역입니다. 미국 역시 이 지역의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역 주변에는 미 해병대의 신속 대응 전력인 31의 병원정대 같은 병력들이 전개된 상태입니다. 31의 이유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몇 시간 안에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군의 대표적인 전방 대응 전력입니다. 그만큼 이 바다가 언제든 군사 충돌이 터질 수 있는 위험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바다를 미국 해군이 거의 혼자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 전쟁을 혼자 감당하는 구조로만 끌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동맹이 함께 들어오는 순간 이 전쟁은 미국 단독의 충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대응하는 국제 안보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정당성과 비용을 동시에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연합이 관리하는 위기처럼 만들 수 있고 군사적 부담과 정치적 부담, 해상 안전 유지 비용까지 동맹 구조 안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미국이 한국 같은 동맹을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전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장기전을 대비한 이 전쟁의 부담 자체를 연합의 구조로 바꾸려는 계산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청해부대가 아덴만으로 향했을 때 한국은 국제질서에 기여하는 성실한 참가국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이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히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을 빼고는 에너지와 공급망, 조선과 방산, 동맹 구조를 설명하기 어려운 위치까지 이미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는 국제질서의 단순한 참가국이었다면 지금은 세계 질서의 핵심 변수로서 호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요청이 곧 전쟁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군 파견은 공격이 아니라 호위와 감시, 그리고 항로 안정 임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규모 침공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애매하고 가장 뜨거운 회색지대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면전은 아니지만 충돌이 날 수 있고 참전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구간, 지금 미국은 바로 그 구간의 부담을 한국에게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르무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극도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누가 먼저 공격하려 하지 않아도 오판 하나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만약 한국 구축함이 그 바다에 들어간다면 그 순간부터 한국은 단순한 상선을 호위하는 조력국가가 아니라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 속 항로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국의 이번 요청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전쟁을 하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담이 큰 구간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란의 시선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한국은 적국도 아니고 완전한 중립국도 아닙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에너지 소비 국가 즉 해군이 등장하는 순간 한국은 지정학적 균형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선택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파견을 하면 동맹 신뢰는 강화되지만 외교적 긴장이 생길 수 있고 파견을 하지 않으면 안보 부담을 미국에만 의존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세계는 안보는 미국이 담당하고 경제는 각국이 누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번영을 동시에 원한다면 책임 역시 나눠야 한다고.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동맹이 보호받는 관계에서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관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처음으로 한국 해군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는 단순히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의 이름이 중동전쟁 이야기 속에 다른 4개 국가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높아진 위상은 한국을 전장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 구조 안에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나라로 첫 번째로 호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의 영향권 안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더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질서를 완충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혼자 지키지 않으려는 세계에서 위험까지 함께 나누는 핵심 동맹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그 바다로 향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 이동이 아니라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새로운 동맹의 역할 속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위험과 거리 사이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다음 결정을 조용하지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